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 차량을 운영하면서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리는 팁 외에도 혼자만이 알고 있는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또 팁을 모은 영상을 올려드릴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테슬라 개발자들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도 가끔 그런 뜻하지 않은 디테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플을 모아놓은 메뉴를 띄워보시면 캘린더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 날짜가 9일입니다. 오늘이 9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게 계속 표시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스터 에그들을 모아서 리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여기 테슬라 로고를 누르게 되면 이 차량 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에 모델 S 글자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차량이 사라지면서 이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요. 모델 S를 개발했던 팀입니다. 여기 모델 X나 모델 3도 저와 똑같이 길게 누르면 이제 모델 X 같으면 모델 X를 만들었던 팀이 나오고, 모델 3는 모델 3 개발에 참여했던 팀이 나오고, 아마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음악 어플을 실행할 때, 음악 어플은 윈도우가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다시 이 창을 집어 넣을 때도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스와이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내릴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창이 뜨고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디테일이 있는 게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어플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 어플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스와이프 했을 때 1단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창이 동시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도를 가리고 있는 다른 어플이 없기 때문에 음악 어플을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띄워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집어넣을 때는 한 번, 두 번, 두 번만에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세 번만에 사라지고요. 이걸 다시 펼칠 때는 한 번, 두 번만에, 그리고 다시 집어넣을 때는 세 번만에 사라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 등 공조장치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공조장치가 가동이 되면서 창이 뜨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세팅으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화면의 다른 부분을 눌러서 창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창이 띄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13초, 14초 운전 중에 만약에 이 에어컨을 켜거나 했을 때 굳이 따로 눌러서 끄지 않으시더라도 알아서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에어컨을 끌 때 화면을 띄운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끌 수도 물론 있지만, 한 번에 바로 끄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 바람개비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바로 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팁도 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 팁은 모델 S나 X에만 해당됩니다. 모델 3는 이 송풍구 방식이 기존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모델 S와 X만 이 방식이 통하게 되는데요. 이 레버를 왼쪽으로 완전히 밀면 닫힙니다. 아무 바람이 안 나오거든요. 살짝이라도 열기 시작해야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팁은 뒷자리에서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한데요. 뒷자리에 승객이 없을 때 굳이 이쪽으로 송풍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완전히 밀어놓게 되면 바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체적인 송풍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 송풍구를 막아놓으면 앞쪽으로 나오는 바람의 세기가 좀 더 세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뒷자리에 승객이 없는데 굳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보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내비게이션에 관한 팁인데요. 경로 탐색 버튼을 눌러보면 본인이 다녀왔던 목적지 리스트가 쭉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 특정 위치를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X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 X를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두 번 눌러서 삭제하기 싫으시다면 한 번만에 그냥 이렇게 밀어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이 팁도 알고 계신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 경로 탐색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지금 집이라고 떴는데요. 바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아래로 내리셔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거나 아래쪽으로 내리면 집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차량이 방금 집에서 나왔을 때는 집으로 안내하지 않고 회사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집이나 회사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놨을 때 가능한 기능이긴 한데요. 지금은 집에서 나온 지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집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차가 방금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회사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소를 모르고 이 지도상에서 어떤 특정 위치를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MCU는 구형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려서 지도가 뜨는 속도가 좀 느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위치를 본인이 찾았고 그쪽으로 경로 안내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길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바로 화살표를 누르면 그쪽으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팁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최종 정지시키고요. 이 파킹 버튼을 눌러서 파킹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는데요. 뭐 이런 것도 좀 다 귀찮다 싶으시면, 네, 이렇게 주행을 끝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정지시킨 후에 그냥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운전석 도어 열림 경고가 뜬 후에 바로 파킹 모드로 알아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정지시키고 문 열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에서 또 멀어지면 차량 문도 잠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차량 주행을 끝내고 나서요. 그리고 차량 컨트롤 모드의 주행 모드를 보시면 여기에 크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테타 채널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크립은 말 그대로 내연기관차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앞으로 슬금슬금 가도록 하는 메뉴입니다. 이걸 끄게 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그냥 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물론 경사로에 서 있다면 앞이나 뒤로 밀릴 수 있지만 평지에 서 있다면 차가 가만히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립을 켜게 되면 내연기관차처럼 이 드라이브에 걸려 있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지만 차량이 앞으로 슬슬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크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크립을 켜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차량이 앞으로 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후진 모드로 후진 기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차량이 바로 후진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발을 완전히 떼고 있고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드라이브 기어를 넣어보면 또 부드럽게 섰다가 다시 앞으로 가게 되고, 또 후진 기어를 넣으면 또 뒤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전진과 후진 기어를 바꾸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거의 정지시킨 후에 기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앞뒤 그네 타듯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행 모드에서 이 크립을 꺼놓으면 사실 방금 그네 타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엑셀을 좀 밟아줘야, 엑셀을 제가 살짝 지금 밟고 있습니다. 엑셀을 밟아줘야 앞으로 가게 되고, 바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지금 제가 엑셀을 밟고 있거든요. 밟고 있으니까 또 뒤로 가게 되고, 또 드라이브 기어를 넣고. 그런데 지금 속도가 시속 8km가 넘으면 기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속 한 7km는 시속 7km 이하로 내려와야 기어가 바뀌게 되고, 엑셀을 밟아서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시속 8km 이하에서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날이 좀 어두워져 버렸는데요.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이 자리에 후진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고 그냥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후진 기어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다시 드라이브 기어 넣어서 앞쪽으로
좀 뺀 다음에 다시 후진 기어 넣어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 패드 한 번도 안 밟았고요. 엑셀도 한 번도 안 밟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만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브레이크, 엑셀 뭐 한 번도 안 밟고 그냥 기어만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T자 주차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고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좀 더 신속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차량은 전기차이고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든 차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버그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운영체제를 재시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흔히 아시다시피 이 운전대 위에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조그 다이얼을 눌러서 재부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리셋은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이렇게 소프트웨어 리셋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차량의 여러 가지 전기를 쓰고 있는 부품들, LTE 또 GPS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의 전원까지 완전히 차단했다가 다시 전원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차량의 모든 하드웨어까지 리셋을 하는 방법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차량이 충전 중이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파킹 모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심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운전석 시트 아래에 센서가 있어서 운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하드웨어 리셋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일단은 이 양쪽 조그 다이얼을 눌러서 소프트웨어 리셋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리셋이 끝나고 나서 차량 컨트롤 메뉴에 안전 및 보안에 보면 전원 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전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전원 오프를 완전히 해줍니다. 그러면 시트도 이지 엔트리 모드로 들어가고 계기판이라든가 센터 스크린 모든 부품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을 기다립니다. 이때 운전자가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그냥 시트에 가만히 앉아서 3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일어났다가 앉는다거나 문을 연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되니까요. 자, 3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타이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3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기다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분 기다리느라 엄청 지루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안쪽에서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량의 전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차량의 모든 부품의 전력까지 완전히 차단했다가 다시 공급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리셋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프트웨어 리셋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리셋까지 한번 해보시면 소프트웨어 리셋만으로 해결이 안 되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어 레버에 파킹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주차가 되게 되는데요. 이 파킹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방금 약간 소리가 한 번 더 났는데요. 보시다시피 파크 해가지고 빨간색 아이콘이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주차 브레이크인데요. 흔히 내연기관차에서 볼 수 있는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채울 수 있는 주차 브레이크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이렇게 파킹 모드에 놓는 것과 주차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를 해놓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요.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그 차이가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둘 다 똑같다. 주차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 굳이 주차할 때 파킹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까지 걸어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그냥 파킹 버튼 한 번만 눌러서 P 상태에 두시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요. 주차 브레이크가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주차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써서 차를 정지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속 한 15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파킹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면 빨간색 주차
주차 브레이크 버튼이 뜨면서 차량이 정지를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차량 주행 중에 파킹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거든요,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차로에서 정지할 때 그냥 오토파일럿을 켜게 되면 뭐 브레이크 패드나 엑셀 페달 밟을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앞차와 간격을 맞춰서 잘 서주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앞차 이 뒤에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요, 보통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뭐 딴짓을 좀 하다 보면 앞차가 출발을 해도 출발을 하지 않아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뭐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홀드가 걸려 있습니다.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지 않으면 오토파일럿 실행이 안 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살짝 눌러서 브레이크 홀드가 이렇게 걸리게 해 놓으면 오토파일럿을 실행할 수 있다고 아이콘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을 레버를 2번 당겨서 오토파일럿을 걸어주세요. 그럼 오토파일럿 실행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굳이 앞차가 떠나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뭐 다른 일을 좀 보셔도 됩니다. 차가 출발을 하네요. 네. 저는 뭐 앞차 출발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출발하니까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뭐 앞차 출발했는데 출발 안 한다고 뒷차가 뭐 경적 울리고 그런 일은 안 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팁을 알고 계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토파일럿 상태이고 운전대에서 손을 너무 오래 떼고 있었다고 경고가 뜨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운전대 위에 어떤 버튼이라도 만지게 되면 저 경고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는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기 있는 오토파일럿 스틱을 그냥 아래쪽으로 한번 당겨줘도 바로 경고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운전대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거나 왼손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이 오토파일럿 스틱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고가 떴을 때 이 스틱만 아래쪽으로 한번 당겨주는 것도 가장 편리하게 그 경고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또 테슬라 관련된 여러가지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물론 저도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알게 된 팁들을 정리를 좀 모아서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혼자만 알고 계시는 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팁 혼자만 쓰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시자고요. 저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